안녕하세요. 비욘디의 멘토 피부과 전문의 박준홍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안면홍조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갱년기라고 하면 영어로 클라이맥테릭 또는 메노포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시기 또는 월경이 자연히 없어지는 시기는 그 연령대가 대개 44세에서 52세까지가 80%를 차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49세의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49세에서 52세 정도 시작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1년 이상 질출혈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생성이 감소돼서 혈중 에스트로겐 레벨을 체크했을 때 감소되는 경우에 갱년기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런 증세들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피부과적으로 연관이 있는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레벨이 감소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전신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정신과적, 사이콜로직하게는 어지럼증, 그 다음에 슬리핑 패턴이 변화, 그러니까 이제 잠도 충분하게 못 자게 되고 수면 패턴의 변화가 오게 되고요. 불안감,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약간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성욕이 감퇴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는 체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그러니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팔피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뛰면서 피부에는 핫플래시라고 되어 있는데 훅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건조해지고 가렵기도 하고 피부도 좀 얇아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관절 쪽에서도 관절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통, 관절통, 관절이 뻑뻑한 증상, 나이 들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이제 되게 다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갱년기 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변 보는데도 좀 장애가 생기고, 성기 쪽으로는 성기 쪽에 드라이니스, 그러니까 건조함 또는 이제 성교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가슴이 좀 커진다고 하고요.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환자분한테 경험이 있었는데, 한쪽 가슴이 되게 아주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저희한테 왔었는데 피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방외과에 가서 검진 다 하고 MRI, 초음파 다 찍었는데 정상이라고 해서 유방외과에서는 특별히 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 피부과 쪽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한쪽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플까, 한쪽 가슴만 계속 아프다 그러셔서 생각을 해봤더니 갱년기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게 갱년기 증상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가 있구나 라고 저도 알게 되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서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갱년기 증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성기의 건조함, 수면의 질 저하, 기분의 변화, 안면 홍조, 이게 이제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안면 홍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되게 증상이 이게 훅 달아오르는 게 그냥 홍조랑은 다르게 으스스스하게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심박이 항진되고 막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런 홍조가 생기면 2분에서 한 30분 정도 지속되는데, 이런 증상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생기기도 하지만 하루에 수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 번씩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금 특징이 안면 홍조 같으면, 일반 보통의 안면 홍조 같으면 얼굴만 좀 확 달아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갱년기 홍조를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확 치받아 오르는 이런 열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옛날 나이 드신 중년 이후의 어르신들이 좀 겪는 왜 화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대개는 막 심장 두근두근 뛰고 우울한 증상도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소실되면서 얼굴도 확 달아오르고 열이 막 치받고 되게 화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증상들이
어찌 보면은 안면홍조, 그 갱년기 증상에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꼭 너무 이게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병이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그 호르몬 검사도 좀 받으시고 해서 갱년기 증상에 대한 좀 그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불안감, 기억력 감소, 집중력 감소, 우울감, 기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성욕 감소 등이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이때 발생하는 인지 능력 감소가 치매 초기 증상과 감별이 필요할 정도로 그 심한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진짜 깜빡깜빡하고 나 진짜 치매 아니야? 막 이렇게 주변에 막 냉장고에 뭐 핸드폰 놓고 닫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기억력 감퇴가 갱년기 여성의 한 50%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안면홍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좀 특징적인 게 서서히 달아오르는 게 아니고 확 생겼다가 가라앉을 때도 훅 하고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열감은 주로 얼굴에 나타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쪽에서부터 열감이 쭉 치받아서 올라오는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등, 목에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열감이 전신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한다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면홍조 강의할 때 안면홍조 그 정월 스님이랑도 이제 한번 방송한 적도 있고 안면홍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면홍조의 그 주사 피부염의 특징은 센트로페이셜 즉 얼굴 중심부로 해서 얼굴 중심부에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귀가 빨개지고 뭐 몸이 빨개지고 이렇게 되면 주사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내리진 않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안면홍조는 영어로 flushing이라 하고 그 귀까지 빨개지고 목도 빨개지고 막 열받아서 막 소위 우리가 표현한 뚜껑이 열려서 막 화가 나면서 얼굴 빨개지는 거는 blushing이라고 하는데 이 갱년기 홍조 같은 경우는 주사 피부염과는 좀 다르게 가슴 쪽에서부터 또 목, 등 전신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한답니다. 그게 이제 증상의 그 홍조 증상의 약간의 이제 감별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게 심하게 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사 피부염으로 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임상에서도 저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갱년기 홍조, 일반적인 홍조로 오셨다가 그냥 고정이 돼서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적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호르몬 보충 대체 대증요법과 호르몬 보충요법인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갱년기 증상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증상들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그 그렇게 하는 호르몬 치료와 호르몬 보충,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고 얼굴 빨개 달아오르고 이런 각각의 증상들을 치료하는 대증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증치료를 알아보면 SSRI라는 항우울제를 낮은 농도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달아오르고 하기 때문에 얼굴 빨개지고 달아오르고 심계항진 막 두근두근 팔피테이션이 생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억제시켜주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알파2 기랑제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 베타블로커라는 베타 안타고니스트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브리모니딘이라는 바르는 약이 나와서 이 홍조 증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브리모니딘 상품명은 미르바소라는 약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 중단이 돼서 사용을 하려면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실제로 그 에스트로겐 제제는 아니지만 화학식이나 성분이 유사한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짝퉁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이게 이제 항상 일정하게 효과를 보는 치료는 아니고 효과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써보면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이게 듣는 경우와 안 듣는 경우를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좀 불편함과 단점이 있는 치료고요. 석류 같은 에스트로겐 많은 음식.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아까 그런 게 이제 피토에스트로겐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그런 식물성 제제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BD라고 써놨는데 이건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라고 해서 레이저를 비롯해서 피부과 적은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인데요.
펄스 다이레이저라고 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DDR, 시너지, V빔 이런 이제 혈관 레이저라고 알려져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RF는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전류를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좀 특별하게 조금 설명드릴 게, 그 갱년기 안면 홍조를 비롯해서 홍조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열감이거든요. 열감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고, 또 가만히 있다가 열이 훅 받쳐오르면은 멘붕이 오면서 막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막 굉장히 신경질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열감을 떨어뜨리는데 이 고주파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 대학 기초의학 교실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을 감지하는 수용체, 열 리셉터가 있는데, 그 TRPV1이라는 리셉터가 있는데, 이 고주파 치료를 했을 때 그 TRPV1 리셉터의 발현이 감소되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도 고주파 치료를 잘하면 열감 떨어뜨리는 거를 약 없이도 굉장히 많이 이제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약제들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 치료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치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보충 대체 대증요법, 약물과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그 안면 홍조의 증상을 그 갱년기 중년 여성분들이 갱년기 홍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증상이 세 가지 증상이 세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얼굴 달아오르는 홍조 증상과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 안면부 부종, 손발 차고, 그러니까 홍조가 생기고 자고 나서 일어났더니 얼굴이 좀 부어 있고 손발 차고, 이 세 가지 증상이 세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호흡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데, 혈액순환 개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그래서 이제 베큐um 테라피인데, 이게 그 intermittent vacuum therapy라고 해서 이 통인데요. 이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신만 이 통에다 넣고 여기를 꽉 조인 다음에 이 안을 음압을 걸어줬다가 양압을 걸어서, 그러니까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 세포 재생도 좋아지고, 이런 치료를 해주면 이 세 가지 세트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비는 안면 홍조 치료하는 장비가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에서 그 재생을 유도해서, 왜 운동선수들 다친 다음에 부상당한 운동선수들을 빨리 재활시켜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그냥 가장 이제 그 끝판왕이 되겠죠, 치료에.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져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 시켜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마지막에 하게 되고, 이게 왜 좀 약간의 문제를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호르몬 보충요법은 폐경 후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다 개선시켜 주는데, 유방암, 뇌졸중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호르몬 테라피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증 치료를 먼저 해보고, 좋아지면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최근 논문들 보면은 그런 이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보충요법을 했을 때 유방암의 발병 위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논문도 나와 있고요. 또 패치 이게 먹거나 주사가 아니라 그냥 딱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약이 있어요. 그래서 패치 형태로 피부에 붙이는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이 제제를 이용한 약의 경우, 투약하는 방법의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먹는 약으로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는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져서 좀 더 안전한 치료가 자꾸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갱년기가 언제부터 생기고 왜 발생하고 전신적으로 증상이 어떻게 생기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정신과적인 문제, 그다음에 피부과적인 문제를 좀 짚어봤고, 피부과적인 문제에서 홍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인가? 또는 막, 저 나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이런 증상을 겪는 거지. 막,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럼 내가 이 나이 때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내 몸에서 좀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호르몬 수치 검사도 좀 해보시고 이런 갱년기에 들어와서 생기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면 앞으로 좀 더 생활이 편해지시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라이프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